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각 집으로 발송이 됐는데요. 세금 폭탄 논란이 또 벌어지고 폭탄입니다.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러분, 혹시 11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날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마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많은 언론에서 종부세 폭탄에 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특히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이다, 은퇴자들이 세금 폭탄 맞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기사들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부터 왜 종부세가 폭탄이 아닌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이 종부세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고가의 부동산을 소지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종부세 자체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보기 힘들죠? 그 이유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보다 집을 샀을 때 얻을 시세 차익이나 임대료 같은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믿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지 않겠죠. 그럼 종부세는 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종부세로 인한 세금이 너무 적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공시지가 현실화나 종부세 세율의 인상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비싼 땅이나 건물을 많이 사고 팔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라는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거죠. 뭐 어쨌든 세금이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폭탄이라는 말도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종부세가 작년보다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인 건 사실이지만 종부세가 정말 폭탄이냐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금으로 작년에 10,000원을 냈는데 올해 20,000원을 냈다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종부세가 폭탄이냐 아니냐를 알아보려면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종부세가 너무 과도한지와 투기를 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에게도 부담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연 이번 종부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다양한 유형의 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를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 A씨는 80세며 공시가격 16억 4,700만원짜리 주택을 1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택이기는 하지만 이곳에 오랫동안 실거주하였으며 고령자인 거죠. 이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일단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종부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라는 혜택이 적용되어 최대 한도인 70%까지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 결과 A씨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액은 81만 2,844원입니다.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럼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두 번째 사례, 1주택 신규 보유자. 여기 35세의 B씨가 있습니다. B씨는 작년에 16억 4,7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A씨와 달리 아무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B씨가 내야 할 종부세액은 270만 9,480원입니다. 즉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16억 4,700만원짜리 주택에 대한 종부세액이 약 271만원 정도라는 건데 이것 또한 세금 폭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 2주택자. 60세의 C씨는 앞에 A, B씨와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두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공제 금액이 6억 원으로 줄고 과세 표준이 늘어나 두 주택에 대해 C씨가 내야 할 종부세액은 총 2,124만 9,23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주택자가 아니라 3주택자라면 종부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위의 사람들과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세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 공제 6억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5,269만 9,835원을 종부세로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종부세가 폭탄인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그렇지 않죠?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설령 세액 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니면 종부세액은 몇백만 원 수준을 넘어가지 않죠. 여기에 더해 사실 순수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주택자들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공시가격이 8억 800만 원인 용산구의 한 아파트의 2020년 6월 실거래 가격은 16억 원이었다고 하니 사실상 1주택자라면 시세 1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설령 저 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었다 해도 부과되는 종부세는 23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시세 1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에게 23만 원의 세금이 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과도한 부담일까요? 이번 2020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 7천여 명. 그중 종부세 부담이 1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43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일부 언론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보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자, 어떠신가요? 종부세 폭탄 논란. 내용은 뭔지, 정말 세금 폭탄인지 아닌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회 이슈에 대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